오늘 같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증시는 일단 하루를 쉬고 나서 간밤에 미증시가 또 밀렸기 때문에 오늘 일단 1% 이상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빛나는 종목들 잘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르는 종목들 찾기가 어렵네요. 삼성전자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1% 이상 거의 2% 가까이 빠집니다. LG화학이나 LNF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파란불 가득 켜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로 부진합니다. 금융 쪽도 그렇고 뭐 조선기자재, 철강, 지금 유틸리티 할 것 없이 다 부진하네요.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강했던 리오프닝 쪽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상승불이 포착이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좀 이어가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넷마블도 오늘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특징 중 하나씩 좀 질문 드려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빙그레 보도록 할게요. 빙그레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그리고 수출도 잘 됐다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아세요? 올 때 메로나. 이거 모르세요? 올 때 메로나 사오라고. 이런 게 이제 해외에서도 통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메로나도 인기가 정말 많았고요. 빙그레 뭐 제과들 뭐 그리고 아이스크림류 전부 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좀 빠지더라고요. 주가 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빙그레 이거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손석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되고 싶었지만 이게 안 돼. 그런데 일단 빙그레를 볼 때 지금 음식료 업종 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판가를 올렸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원가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조, 음식료 업종의 또 다른 변화는 잘 가져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Q의 확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해외 수출 쪽이 약 한 27%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국내 쪽이 아닌 해외 쪽에 대한 Q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하나 해외가 잘 팔릴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상 기온입니다. 이제 다들 하나씩 이제 물고 다니시죠. 덥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해외에서도 같이 이상 기온 때문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실적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갔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빙그레의 특성은 약간 계절적인 성격을 좀 타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빙과 쪽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런 실적 구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성수기에 대한 개념들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한 단계 나오게 되면 한번 이익 실현을 한 뒤에 다음을 좀 노리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음식료 업종 쪽에서 오늘도 한 종목이 있네요. 음식료 업종에. 네, 그래서 꾸준하게 Q의 확대를 가져갈 수 있는 음식료주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저희가 찾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 얘기하니까 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네요. 조금 전에 안 받아주셔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주 폭주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걸 안 받아주시네 이렇게요. 빙그레 오늘 저희 시가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 10시 타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잠금 해제에서도 음식료 관련된 종목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 AS 좀 가져볼게요. 8월 9일이니까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천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무려 4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도 넘어섰고 오늘 일단 5%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빨리 올랐죠? 네, 그만큼 시장에서 딱 맞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한 32,000원대 한 시총 7,000억대 이상 들어가는 건 부담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특히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쪽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지난 JW 중외제약처럼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관점 쪽에서 오히려 추가로 약간 2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추가 트레이딩
자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 있는 AI가 어떤 산업과 결부됐었을 때 성과를 낸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AI 의료 쪽은 계속 또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된 종목들 찾아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 잘 골라주셨습니다. 워낙에 의료 AI 관련주,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쪽을 빨리 또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익이 단기간에 났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종목도 한번 저희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금 해제 종목도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V1텍이 될 텐데 2차 전지도 좋고 그리고 로봇도 좋다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올 때 사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V1텍 같은 경우 오늘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잘 접근한다면 또 수익을 잘 낼 수도 있겠죠. 하나씩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업은 일단 V1텍 하면은 장비 쪽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러니까 LCD 특히 최근에는 OLED 쪽에 부각을 받는데 이쪽에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검사 장비 쪽이 43% 정도 되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스마트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로봇 관련된 쪽이 약 한 10%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오히려 로봇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나서 아마 앞으로의 변화는 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AMR과 관련된 로봇 쪽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될 회사가 아니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쪽도 AI 관련이네요. 다음 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또 실적을 내놓고 네이버 같은 경우 또 초거대 AI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아마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업이 AI와 관련된 회사다라는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렸었던 섹터 중 하나인데 2차 전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일단 라미네이션 스태킹이라고 하는 장비 쪽에서 검사를 외관 검사와 함께 어떤 관련돼서 특히 검사를 외관 검사와 함께 진행되는 이유는 안정성이죠. 네.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잘 붙어 있나 이런 것들을 네. 보는 상황들인데 특히 그동안에 폭스바겐에서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 중에 MEB라고 있죠.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롱셀이라고 있는데 이 양산 라인 쪽에 적용이 되면서 관심이 높았었고 현대차의 eGMP 쪽에서는 이제 스태킹하는 과정 쪽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그래서 어떤 상향된 쪽에 G 스태킹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 G, 네, Z가 네. 아니고 G. G. 네, 이쪽으로 나갔었을 때 거기도 적용되는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된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밖에 ESS 쪽까지 들어갔었을 때 어떤 검사의 안정성까지 강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장비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앞흔 검사 장비라고 합니다. 아픈 게 아니고요. 앞흔. 네. 압축과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래서 특히 머신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패널에 어떤 본딩이 잘 접착됐는지 이거를 검사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플렉서블 OLED 앞으로 관심이 높은 섹터죠. 네. 이쪽에 대해서는 이 아픈 검사기가 80%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 쪽에서는 계속 강점을 갖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2차 전지와 연관된 부분들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AMR,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전에 T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AMR, AGV 관련된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쪽이 있었는데요. 특히 시스콘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53%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스콘이라는 회사는 또 하드웨어 업체인 한성 웰텍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딱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가 맞춰져서 어떤 물류 로봇 쪽에 대한 강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특히 이제 지멘스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GV와 AMR을 공급했던 이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를 끌고 가고 있고요. 또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AMR을 100대 수주를 했던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AMR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티로보틱스라든가 티라유텍 같은 네. 회사와 거의 유사하게 앞으로의 장비 쪽 외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로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V1텍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8%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을 좀 잘 보면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차익 매물 또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가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은 괜찮다고 볼 수는 있는데 2분기 매출 늘어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주잔고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 손실이 아직 못 따르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이 안정이 못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수주 계속 확대가 되는 시점들 아마 9월 달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나오는 수주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그게 확인되게 되면 주가에 대해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의 지지권 흐름들 잘 유지되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V1텍 가격 전략까지 저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그러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불안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켜야 될 라인들 쪽에 특히 11,500원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쪽을 지키는지 여부 보시면서 확인되게 되면은 아마 수주의 변화와 함께 직전 고점대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 16,500원대 목표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좀 짧게 잡아주셨다라는 부분은 유념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저희 이제 먹는 얘기 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K 핫도그가 미국을 또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우양 체크해 볼 텐데 우리가 왜 미국에서 먹는 핫도그는 이 빵에 소시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핫도그는 이렇게 꼬치에 꽂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건가요? 네, 아주 자세한 비교 분석 감사합니다. 먹거리 나오니까 밝아지시네요, 우리 앵커님께서.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핫도그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한국의 핫도그를 콘도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옥수수처럼 생겼다. corn, 네. dog,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 우양이라는 회사가 이어가는 게 이제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네. 그거와 함께 어떤 뭐 음료 베이스라고 하는 퓨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이제 더운 날 네. 이제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이디야 커피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음료와 관련된 베이스들 그런 걸 네네. 많이 또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또 약간 성수기 개념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뭐 CJ 제일제당 풀무원 쪽으로 납품하는 거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주된 흐름들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말씀드렸던 음식료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출 중심의 큐가 확대된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확인될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우양 뭔가 들어본 적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콘도그 열풍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들 검색을 한다고요? 네, 뭐 틱톡 보니까 6억 회까지 나올 정도로 네, 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경쟁 비슷하게 막 올라오는 네. 것도 있다고 하면서 그만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양이 국내 핫도그 시장의 OEM 관련된 쪽에서 점유율 50%대로 국내 1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핫도그도 그냥 핫도그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핫도그 내에 뭔가 첨가가 되다 보니까 치즈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쭉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성과를 계속 내서 또 유명 브랜드 쪽으로 납품하는데 유명 브랜드가 또 잘 팔린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커지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는 또 미국의 대형마트 쪽으로 직접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셰프라인이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 쪽으로도 들어가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해외 수출이 작년에 95억 원, 96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155억 원 정도다 보니까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설비를 확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5개가 올해 9월 달이면 수직 통합이 되는데 증설했던 부분들과 함께 포장 공장이 9월 달에 서천 공장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서 아무래도 비용들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자동화되다 보니까 비용을 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영업 레버리지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는
매출만 늘어나면 실적이 빠르게 물론 감가상각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이 빠르게 안정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또 음식에 보면 많은 것들을 집어 넣잖아요. 치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인기가 많다니까 괜히 또 뿌듯해지는데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돼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상반기에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이 부분이 차츰차츰 개선이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비용 관련된 부분들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음식업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됐었을 때 오히려 실적은 배가가 될 수 있다.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비가 확충되면서 생산 능력이 이제 1,300억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 내년에는 매출이 한 2천억 대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데 2천억 대까지 되게 되면 영업이익률 한 5%, 6%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억 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비해서 내년을 바라본 실적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싼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를 바라보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가볍고 소형주입니다.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되 이 성장에 대한 변화를 맞춰간다는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은 종목이 커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올해 한 5월 말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형주기 때문에 주가의 이 윗꼬리 아랫꼬리 보시면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 전략 어느 정도 좀 잡으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지난 2020년도 12월 달이 7,800원대가 고점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부근을 넘어갈 만한 실적을 내년에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넘어서 좀 길게는 한 9,000원대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5,2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우양 콘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